안녕하십니까. 페트롤 전북의 함윤호입니다. 다윗의 기적, 파란, 대이변 등 우리 적이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로 최종 확정된 후에 나온 각종 수식어입니다. 처음엔 불확실성, 불안함 속에 출발했지만 대한체육회 대의원 총회 투표에서 전북은 61표 중에 49표를 얻으며 11표에 그친 경쟁도시 서울을 꺾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당초 인지도와 인프라, 재정적 열세로 유치 가능성이 적다는 관측을 깨고 전주 하계올림픽의 유치 슬로건처럼 모두의 한계를 넘어 전북이 당당히 선정된 것이죠. 후발 주자였지만 표심 잡기 위해 정성을 들인 전북자치도의 노력이 대의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분석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민생 경제도 다 어려운 이때 전북 유치의 성공은 한 줄기 희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모처럼 기분 좋은 소식으로 3월 새봄을 맞게 됐습니다. 페트롤 전북 시작합니다. 예. 자, 페트롤 전북 오늘은 먼저 전북의 정치 쟁점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도 월요일 아침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프레시안 전북본부 박기용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우석대학교 홍석평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기분 좋은 날입니다. 예, 3월의 새봄 기분 좋은 소식으로 페트롤 전북도 시작합니다. 자, 두 분 올림픽 유치 성공 소식 물론 이제 후보지 선정이 된 것입니다만 그래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먼저 박기용 국장님. 예. 저는 이번 서울을 꺾고 전라북도가 이 대한민국의 대표 도시로 우뚝 섰다는 점에서 굉장히 상징성 있는 결과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전벌이 대회 파행 이후로 전라북도 도민들의 이 자존심이 많이 일그러져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 국내 후보지 선정을 계기로 해서 전북의 자존심도 회복하고 앞으로는 이제 하면 된다, 뭐 도전하면 된다 이러한 그 어떤 자신감을 갖게 된 것도 하나의 성과라고 보입니다. 예, 잼버리는 잊어라 압승 전북 한겨레 신문의 헤드라인입니다. 자, 정말 온 힘을 다했고 스포츠의 정신은 끝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나봐야 끝난 것이다. 이 정신으로 뛰었는데 그 결실을 맺었습니다. 홍석빈 교수님. 예, 정말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 7월께부터 늦게 출발해가지고 달려왔는데 그 결실이 정말 그 피땀 어린 노력에 부응하는 것이어서 너무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전라북도의 체육계, 또 문화계, 또 전북도하고 14개 시군의 공무원들과 관련자들, 그다음에 지역 시민사회단체, 또 이번에 분산 개최하면서 연대하기로 했던 광주시와 전라남도, 충청남북도 대구시 등 이런 지역외의 협력 지자체들 모두가 혼연일체로 같이 전북의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을 지원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보고요. 예. 정말로 이번 최종 개최도시 선정을 통해 가지고 향후 10년 넘게 장기 지역 경제와 우리 사회 발전의 추동력, 엔진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예. 박기용 국장님. 예. 그동안 산업화 민주화 시대 속에서 서울 중심의 대한민국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 경제적 자립도나 인구 분포도나 여러 가지에서 열세인 전북이 서울을 꺾고 특히 그것도 49대 11입니다. 압승입니다. 자, 예. 열세 속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것, 이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특히 IOC 아젠다 역시도 우리의 방향성과 맞아떨어진 부분, 그 점을 준비한 부분, 이런 부분 높이 평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략적인 승리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IOC가요 최근에는 이 균형 발전 또는 이 공동 개최 여러 도시가 함께 협력하는 그런 대회를 선호를 하고 있거든요. 전북 경우에는 이 전남이나 광주, 대구, 이 충남과 함께 이 협력 시대를 열어서 사실은 이 서울을 고립시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균형 발전 논리를 통해서 이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의 경쟁 구도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 프레임으로 이게 진행한 것이 이게 승리의 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 가장 큰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거입니다. 이 유권자, 그러니까 대의원들이 투표를 하는데 이 유권자의 감동 전략에 있다. 이 대의원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이
76명이거든요. 예, 이게 예. 흔히 말하면 정치권에서는 이 박스 선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는 유권자가 딱 정해져 있는 선거는 사실은 이 감성 전략이 많이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박스권에 있는 그 유권자가 적을수록 이 감성 전략이 더 잘 통할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변이 속출할 수도 있는 게 이게 박스 선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체육인들은 사실 땀과 노력, 이 눈물과 정성 뭐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보기에 체육인들이 보기에 전북이 자주 찾아오고 또 호소도 하고 이렇게 하는 반면에 서울은 그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예. 이러한 박스 선거의 이변이 많이 돌발하는 상황에서 전북의 노력이 더욱 돋보이다 보니까 이런 변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온통 올림픽 관련된 뉴스가 지금 도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북도가 어떻게 호소를 했느냐 그 방향성을 살펴봐야 될 텐데 일단 지역 균형 발전, 국가 균형 발전의 첫걸음이 될 올림픽이고 지속 가능 올림픽, 친환경 올림픽, 또 저비용, 고효율, K문화 알리는 가장 한국적인 올림픽 이렇게 우리 도를 호소했습니다. 아울러서 비수도권 연대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 홍석평 교수님 이런 점이 굉장히 유효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주요한 전략이 소위 지역균형 발전 그리고 비수도권 연대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서울은 이미 1988년에 올림픽을 한번 개최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서울 외에도 그 호주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여러 국가들이 올림픽을 2번, 3번씩 개최한 국가들이 많거든요. 예. 따라서 인프라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 시설들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도 서울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 결과는 49대 11로 압도적인 그 격차를 벌이면서 전주가 올림픽을 따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좀 전에 박병 국장 잘 설명해 주셨듯이 이 체육계에 대한 전북인들의 또 전북의 관계자들의 지극정성 어린 노력들도 있었지만 한편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 76표의 대의원들이 박스 선거를 할 때 예. 과연 이제 기존에 했었던 서울의 어떤 그 노력, 그다음에 서울이 갖고 있는 기반과 우리 전북과 전주가 갖고 있는 기반을 비교해 봤을 때 객관적인 지표는 분명히 이제 상대적으로 열세이고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관계자가 찾아와서 읍소할 정도로 정성 어린 그런 그 진심을 전하고 특히나 이 체육계 인사들도 이 우리나라가 소위 다이내믹 코리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이 한국인 정신을 표현해서 이제 다이내믹 코리아라고 하는데 한 번 해봤던 곳보다는 새로운 가치,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또 균형 발전이라는 거 그리고 또 지역 간 도시들 간 연대라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에 대한 소구 포인트를 가지고 대의원들을 집중적으로 그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새벽까지도 설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주요했다고 봅니다. 예. 자, 박형 국장님 이제 우리가 서울이 대한민국 중심이긴 합니다만 2025년 현재는요. 문화나 스포츠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제 평준화가 됐습니다. 교통의 발달과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자치단체장들이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모습 속에서 이번에도 발표일에 각 지역의 도지사나 시장들이 전부분 지지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지역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각 지자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 IOC 총회가 이제 최종 후보지 선정은 올해 9월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아주 짧은 시간에 지금 준비를 해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 김관영 지사도 그랬고 우리 모두가 기적을 만들었다라고 하지만 이건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절반의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후보지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맞습니다. 일단은 최종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한 10여 개 국가가 지금 각축전을 벌이다 보니까 이 다른 시도와 연계 협력 방안도 더 강화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이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호텔 등의 이 숙박 시설, 또 교통망 확충 이런 것들도 필요한 경우에 빨리 마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앞으로 이제 문체부의 전라북도가 이제 국제 행사 개최 계획서를 제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 문체부와 기재부 승인을 받으면은 이게 이제 전라북도의 행사가 아니라 이 국가적인 행사로 이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정부와 그 다음에 다른 시도와 이 협력 관계에서 이 최종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 줄다름 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향후 우리 추진해 나가야 할 방향도 이 협력과 연대 이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아시아에게 이제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도나 인도네시아,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경쟁 도시들이 10여 개가 있습니다만 아시아에게 이제 선택의 기회가 온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2032년 호주 시드니나 멜버른이 아닌 브리즈번에서 올림픽 개최 도시가 선정된 걸 보면 역시 이제 비수도권 지역과 지역을 연대한 올림픽의 방향성에서 우리의 가능성이 있고 세계 도시와 이제 경쟁력을 가져가기 위해서 각 지자체들과 이제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홍석평 교수님, 네. 절반은 이제 건넜지만 나머지 절반이 남아 있습니다. 가능성, 우리 한국의 가능성 속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 또 정치권에서 협력해야 될 부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예, 최근에 하계올림픽 개최를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 프랑스 파리, 유럽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내년 이 다음번이 지금 미국의 LA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북미 대륙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호주, 오세아니아 대륙인데요. 예. IOC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륙 간 균형 개최를 큰 틀로 삼고 있기 때문에 다음 2036년 개최 후보지로서는 아시아 지역, 아프리카 지역, 그다음에 그 남미 지역이 이제 유력합니다. 이제 한 10개 정도의 이 세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개최 도시 선정을 위해서 지금 이제 박빙의 경쟁을 할 텐데요. 특히나 아시아 지역에서는 인도와의 경쟁이 이제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도는 아직까지 하계 올림픽을 개최해 본 경험이 없어서요. 따라서 우리가 이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여러 그 유치를 신청한 인도나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과의 경쟁이 좀 예상됩니다. IOC는 기본적으로 올림픽을 저비용 고효율 올림픽을 제안하고 있고요. 예. 여러 주변 도시와의 그 연대를 통한 균형 개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북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인프라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는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 있는데요. 특히 예. IOC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하계올림픽 개최를 위해서는 최소한 4만여 개의 객실, 즉 숙박시설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로서는 우리 전북도가 이 4만여 개의 객실을 순수하게 민간 분야에서만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전북도에서 계획을 발표할 때도 기존의 민간 부분에서의 객실에다가 대학 기숙사라든가 공공기관의 그렇죠. 유관시설까지 다 합쳐가지고 했거든요. 예. 또 경기장 배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이 전주 시내 그 경기 시설에 대해서 문화체육 시설에 대해서 재건축도 하고 새롭게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시간이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하긴 하겠지만은 앞으로 지금 4개 그 다른 지자체하고 우리가 연대를 했죠. 육상 같은 경우는 대구시에서, 그렇죠. 그다음에 수영과 양궁은 광주시에서, 체조는 충북이나 충남, 테니스는 충남에서, 그리고 전라남도 고흥에서는 서핑 이렇게 여러 지역과 연대를 하면서 분산 개최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기 때문에 예. 준비하는 기간 동안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예. 됩니다. 절반의 기쁨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어떻겠습니까? 자, 잼버리의 아픔이 있습니다만 새만금은 기회의 땅입니다. 올림픽 최종 개최지로 선정이 되면 이곳에 메인 스타디움을 열고 이곳에 마지막 경기인 마라톤을 동서도로든 남북도로든 달려오는 장면 속에서 새만금이 잼버리의 아픔을 딛고 세계로 가는 길목에서 첫 단추를 제대로 꿰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전북이 올림픽을 이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여러 타시도와 함께 분산 개최를 하긴 하겠습니다만 몇 가지 종목을 주긴 하겠습니다만 중심은 바로 전북일 텐데 전주일 텐데 이 새만금을 활용한 전략들도 모색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박경욱 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뭐 당연한 지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실은 지금까지 전라북도가 자체 분석하기에는 앞으로 만약에 이제 최종 본선에 전북이 이제 후보지로 최종 결정이 될 경우에는요. 예. 앞으로 이제 10조 원 정도를 투자하면은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규모가 한 42조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경기장, 그다음에 선수촌, 교통망 확충 이러한 것들에 이 차질 없는 투자가 돼야 하는데 이것의 전제가 이제 세계적으로 최종 후보지에 결정돼야 하는 게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에 정부와 전라북도가 중심이 돼서 정부와 함께 다른 시도와 같이 후보지를 끌어오는 게 이제 최우선 과제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SOC 확충 국가적 차원에서 투자 요청할 것은 요청하는 이런 명분이 이제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전주 김천 간 고속도로랄지 그렇죠. 앞서 말씀하신 이 새만금 국제 공항 문제, 그다음에 새만금 항만 문제, 그다음에 뭐 이인입 철도 문제랄지 이런 새만금 내부 개발의 신속적 탄력 있는 추진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특히 이제 국가 투자를 끌어낼 수 있는 충분히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부 투자를 앞당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이 전라북도가 이번에 주창한 것이 이 전통 문화와 첨단 기술이 어우러진 이 국제 스포츠 대회로 치르겠다 이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북의 이 전통 문화 기반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통 문화 기반에다가 국가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 대목을 더 많이 붙이고 또 하나는 첨단 기술과 관련된 산업을 이끌어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 이런 측면에서는 전라북도의 경제적인 효과 이게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제 홍석평 교수님 특별자치도가 됐습니다. 그냥 이름만 달라진 게 아니고 옷만 새로 갈아입는 게 아닙니다. 이 특별자치도 특례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가져오기 위한 노력들의 첫 걸음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여기에 대한체육회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고 정치권의 노력 이제 똘똘 뭉쳐서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협력하는 차원 또 정부의 지원을 강력히 우리가 요청하는 차원 이제 노력만 남아 있습니다. 홍석평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울을 제치고 국내 도시로 유치 도시로 선정된 것은 일단 작은 성공입니다. 아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예. 그러지 않습니까? 가야 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숱한 고비와 난관이 또 다가올 것입니다. 전북 도민들을 비롯한 모든 관계에 민관이 협력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려고 치면 무엇보다도 전북만의 힘으로는 안 되고 주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라고 우리가 외형에 특별한 옷을 입긴 했지만 실제 그 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게 내실 있는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력이라든가 행정력 이런 것들이 아직은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지자체의 도움도 필요하고 국가적인 차원의 정부적인 차원의 중앙정부의 지원도 굉장히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관련한 사항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면 당연히 우리 전라북도의 36년 하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도 중앙정부로부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절실함이 제대로 제때 적시에 공급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예. 따라서 이런 정치적인 측면들도 하루빨리 정리가 잘 돼서 안정화돼야 하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여러 가지 준비 과정에 있어서의 그런 것들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예. 특히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제 전북 정치권의 노력입니다. 지금까지는 옆에서 이렇게 숟가락 얹듯이 지켜보는 측면이 종종 많았다고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전북 정치권도 이 전라북도의 발전, 전북자치도의 발전을 기반으로 해서 형성된 하나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기반이 무너지면은 정치도 경제도 다 업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고 전라북도의 일이기도 함 동시에 정치인들 본인의 자기 자신의 일이라는 것을 각성하고 향후 최종적으로 올림픽 개최 도시로 선정될 때까지 혼신의 노력을 정말 앞장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바로 이제 정책 제가 네네. 한 말씀 더 붙이면은요. 사실 대한체육회 대의원들이 이 투표를 할 때는 나름대로 이 본선 경쟁력도 감안해서 투표를 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49표를 몰아준 배경에는 전라북도가 본선에 가서도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지금 표를 몰아준 것인데, 이 기조를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앞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하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한 이 대선 공약화를 빨리 만들어야 할 것 같고요. 또 이게 이제 정치권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른 어떤 그 체계적인 압박이랄까 이런 것들도 이 정치권에서 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박형욱 장님 하나만 더 질문 드려볼게요. 자, 이제 김관영 지사의 도전 경성의 철학이 결실을 하나 맺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한인 비즈니스 대회 그리고 이 하계 올림픽 개최지 후보지 선정입니다. 예, 예. 정치적인 행보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어서요. 이 예, 예. 올림픽 이 개최지 후보지 선정이 갖는 의미. 처음에는 이제 정치적 모험 아니냐 이런 이제 평가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의 이 중간 점검 차원에서 결실은 어떤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김관영 도지사의 재선에는 탄력적인 행보가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동안에는 뭐 이 군산과의 갈등 문제, 또 전주완주 통합 그렇죠. 문제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김관영 도지사의 리더십에도 좀 의문이 찍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이 국제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이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어떤 반전 드라마의 대역사를 썼다라는 점에서는 김관영 도지사의 리더십에 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 깜짝 놀랄 정도로 이번 성과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김관영 도지사의 재선에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다만 이게 앞으로 이제 국내 후보지뿐만 아니라 이 최종 후보지에 선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렇지 그렇죠. 않으면은 이게 또 뭐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예. 향후의 뭐 정치적인 행보나 뭐랄까요 계산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 교수님 혹시 첨언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예,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1990년대 초반에 소위 걸프 전쟁이라고 미국이 그렇죠. 이라크하고 이제 전쟁을 했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소위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었습니다. 예.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그야말로 인기가 하늘을 찔렀거든요. 그런데 정작 다음번 선거에서는 클린턴 후보한테 패했습니다. 예. 내부 경제, 국내 경제의 실패의 원인으로 민심이 돌아선 거죠. 김관영 지사가 이 올림픽 유치라는 위협을 달성하는 1단계 단계를 넘었지만 예. 향후 이 과정 속에서 전북 내부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문제, 지금 군산시와의 그렇죠. 갈등 문제, 전주 완주 간의 통합 문제 이런 내치에 대해서 실패할 경우에는 언제든 민심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내치와 외치를 균형 있게 하는 그런 어떤 도정 그리고 정치력을 발휘하지 않는 이상 다음번 지방선거도 낙관만은 할 수 없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두 분께서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내치, 내부의 상황, 민생 경제 갈등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에서 올림픽의 유치 기쁨은 기쁨일 것이고 한편에서 지역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갈등에 대해서는 또 지사의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형욱 장님. 예. 군산에서는요. 군산 강임준 시장이 지금 뭐 단식에 들어갔고 시의원들 삭발을 냈고요. 물론 또 김제도 만만치 않습니다만 도지사 주민 소원을 추진한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군산은 사실은 김관영 도지사의 안방이지 않습니까? 예. 이 안방에 이제 군산 시의회에서 새만금 신앙 무역항 지정과 관련한 이 자문위원회를 전라북도가 그동안 한 3차례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문위원회 결과를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야 이렇게 군산 시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만약에 이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면은 이 주민 소환을 추진하겠다. 이게 왜 자문위원회 결과가 왜 중요하냐면은요. 이 내용에 따라서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이 완포트로 가느냐 아니면은 김제가 주장하듯이 이원화하는 방향으로 가느냐 이게 어느 정도 뭐 방향성이 정해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군산에서는 지금 이 새만금 신항을 조성하는 목적 자체가 군산항의 대체항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항과 군산항을 하나로 연계해서 봐야 한다. 이렇게 해서 완포트로 가자고 하는데 이와 관련한 자문위원회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의혹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전라북도가 전주 완주 이 통합을 포함해서 이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구성도 있거든요. 이 새만금 특별시 구성 과정에서도 제한 없이 일방적으로 몰아치고 있다. 이런 반발심들이 폭발해서 지금 주민 소환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전주 완주 전주의 통합이 공약이고 지난해 도민과의 대화에서 완주를 방문했을 때 들어가지도 못하고 돌아와야 되는 상황도 있었고 이번 군산시 도민과의 대화에서도 군산시의 시의원과의 고성이 오고 가는 상황, 갈등이 여전히 남아있고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제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아마 김관영 지사 머릿속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홍석빈 교수님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뭐 돌아가는 길은 없다고 보고요. 정면으로 가서 마주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자문위원회 결과 원칙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논란이 불거질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또 대응을 하면 되는 것이지 오히려 이렇게 숨길수록 많은 의혹들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예. 김관영 지사가 앞으로 이 여러 가지 지역 내 문제를 타개하는 데 있어서도 소위 도정 경선이라는 것 자체가 정도경 일종의 정면 승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지역적인 이슈와 관련해서 원칙을 가지고 투명하게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예. 사실 이 군산 시민들의 반발 속에서는요, 예. 이 전라북도의 뭐랄까요, 좀 비공개 그러니까 자료를 내놓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는데 예. 그 배경에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기존의 이 새만금 방조제, 2호 방조제와 이 동서도로가 김제시 관할권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동서도로가 지금 새만금 신항만과 새만금 수변도시 그러니까 새만금 내부 개발의 가장 알짜라고 할 수 있는 조개 현안과 맞부딪혀 있거든요. 예. 이 동서도로가 김제로 넘어가다 보니까 앞으로 그러면은 이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 문제나 수변도시의 관할권 문제도 자칫하면은 군산으로 가져올 수 없다 이런 위기감이 좀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렇다고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전라북도의 중재력, 조정력이 중요한데 지금 어떤 식으로든 관할권은 결론이 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느 지역은 관할권을 가져가고 어느 지역은 관할권을 박탈당하게 될 텐데 예.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관할권을 가져간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또 주는 어떤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방안까지도 예. 전라북도가 마련을 해서 이 조정 중재에 나서는 이런 어떤 입체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짜라고 말씀하신 노른저희가 어디냐, 방주제 중에서도 어디냐, 또 매립지 안에서도 어디냐, 또 도로 관할권, 또 신항만 관할권 여러 가지의 이해관계를 따져야 되는 지금 시점에서의 갈등이 있는데 이걸 지사가 이제 어떻게 풀 것이냐, 정면 돌파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완주 전주 완주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최근에 통합시군 상생발전 조례안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 의미를 두고도 지금 뭐 완주군을 대표하는 두 도의원은 뭐 삭발을 냈습니다. 요 얘기까지는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석빈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전주 완주 관련해서 이제 통합시군 상생발전 조례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특정 조항에 대해서 이 통합으로 폐지되는 시군 간의 세출 예산 비율과 각 시군의 자체 사업으로 편성한 주민 지원 예산을 12년간 유지 확대하겠다는 예. 이런 내용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런 디테일한 측면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완주 전주 통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의사 아니겠습니까? 예. 이해관계와 갈등이 불거졌을 때 그걸 해결하는 것은 결국 결자 해지의 주체들은 주민들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주민들의 의사를 수용할 수 있는 대안 그리고 갈등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은데 이런 와중에 최근에 그 전북도 고위 간부가 그 전북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 조례안 표결에 불참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사건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런 문제는 정말
우리가 현대 민주주의는 상권 분립, 입법, 사법, 행정의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데 행정이 입법에 관여하는 소위 상권 분립에 위배되는 명백하게 잘못된 행위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수면 밑에서의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도 그리고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예.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박경욱 장님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예, 저는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굳이 왜 지금 조례안을 올려서 이 도구에서 통과시킬 필요가 있었느냐. 이게 지금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도 아직 진행이 안 된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주민투표를 진행하고 나서도 이 조례안을 올릴 수 있었는데 굳이 왜 이렇게 해야 했느냐. 이 통합의 키를 쥐고 있는 완주 국민들을 자극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안에 보면은 기존에 이제 12년간 그 기존의 지원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확대한다도 아니고 이게 명시적인 의무 조항으로 넣어야 하는데 예.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임의 조항입니다. 예. 좀 어정쩡한 표현을 써서 예. 이게 완주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장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 두 가지 문제에서 저는 홍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완주 국민을 중심으로 완주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도와줘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요. 이 정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치의 본연의 업무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사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예. 다른 하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후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인데요. 지금 박경욱 국장 말씀하셨지만 왜 하필 이 시점에 배밭에서 신발끈 묶고 그다음에 오이밭에서 오이밭에서 신발끈 묶고 배밭에서 가끔 매느냐 이런 예. 상황인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는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등한시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자, 기쁜 소식, 좋은 소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만 풀어야 될 내부의 갈등 문제가 남아 있는 부분, 이것까지 잘 풀어가길 바라는 마음 가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올림픽 국내외 제유치 성공까지 공을 들인 만큼 앞으로 우리 지역 내부 갈등 해결하기 위해서도 더 많은 노력 필요해 보입니다. 힘 내셨고 앞으로 더 가야 될 길 속에서 함께 만들어 가면 어떨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퍼레이션 전북본부의 박경국 국장, 우석대학교 홍석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인사드리죠. 함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